왁자지껄 포차 오늘도 문 열겠습니다. 정치 뒤풀이쇼 왁자지껄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도 오랜만에 오늘 포차 문을 함께 열었는데, 오늘 일단 우리 와주신 손님들, 단골 손님들부터 일단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옆에는 김종욱 단골님 나오셨습니다. 예, 3,000원입니다. 저기 뒤에 김종욱 사발면 준비되어 있다고 3,000원. 근데 그게 이제 출연료도 아니고요. 사람의 가치도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자, 그리고 옆에 김종브라더스 김종대 전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변희재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이경전 대표님도 함께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이렇게 네 분 모셨는데, 네 분 다 이렇게 처음 뵙는 사이신가요? 어떻습니까? 아니 뭐 거의 그렇습니다. 화면에서는 저는 늘상 보시는 사이. 예. 저 교수님은 자주 뵀었죠. 제가 종편 잘리기 전까지는 네네네. 항상 뵀었습니다. 지금 저희 커피 감사합니다. 저만 회색 문제로 살아남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 비호감으로 잘렸습니다. 우리 변 대표님은 다 처음 보시는 제가 거의 다 처음 인사드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원래 네. 보수 제야 투사다 보니까 이쪽 분들하고 어울릴 일이 없었거든요. 네. 지금은 진보의 투사라고 얘기해도 과언 근데 아닙니까? 여기 네. 모니터링으로는 제일 많이 뵀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최근 한 2달 사이 일이지. 근데 저는 아십니까? 그건 아니죠. 저는. 아, 그래요? 네, 모니터링 하니까. 오. 다만 이제 저는 아스팔트 보수 운동가다 보니까 네네네. 네, 어울릴 일이 없었죠. 근데 이제 뭐 제도권에 오셔가지고 이제 틀면 나오시는 분이 돼버리셨으니까. 그리고 저희 하나 이제 공지할 게 있어가지고요. 원조 실내 포차라고 저희가 써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이게 최근에 장사가 잘 돼가지고 네. 옆에 이제 옆집에 대형 그 마트가 JC. JC 마트가 JC. 골목 상권을 침해하는 일이 생겨가지고 저희가 일단 원조라고 박아놨습니다. 예, 혹시 여러분들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지적재산권에 걸리는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게 또 이제 변 대표님 나온 이후에 또 그렇게 돼버렸더라고요. 뭐 다 먹고 살아야지 뭐 우리가 잘하면. 제가 그 JTBC하고 싸우다가 제가 잠수 탔잖아요. 그러니까요. 혹시 그 JC 마켓에서 네. 혹시 억하심정에 지금 저희 거를 또 갖다 뺏긴 거 아닌가? 아직까지 싸우고 있는데 예. 또 여기까지 또 걸려드네. 네, 대형마트가 골목상권을 침해하면 참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원조다 이런 말씀 좀 드리면서 스픽스가 지금 이제 4만 명 구독자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네 분도 다 이제 구독 버튼은 꾹 눌러주셨죠? 네, 눌렀어요. 네. 알람 설정. 알람 설정까지 여러분들이 항상 저희 왁자지껄 포차에 와주셔서 너무 영광이고 다른 분들에게도 좀 유도를 좀 해주세요. 그럼요. 네, 주변 지인분들에게도 그럼요. 네, 왁자지껄 많이 찾아달라고 말씀 주시고. 자, 저희 이제 오늘 메인 메뉴를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메인 메뉴는 언제까지 뻔뻔할 건데라는 메뉴를 가지고 왔는데 첫 번째 토크 메뉴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당당함이냐 뻔뻔함이냐 이제 이 주제를 저희가 얘기를 해볼 거예요. 지지도가 30%를 넘어간 상황에서 2주 연속 상승하긴 했습니다. 현 시점으로. 그래서 그거를 또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좀 앞에 드시면서 하세요. 편안하게. 네. 네, 편안하게 맥주 좀 드시고. 드릴까요? 네. 30% 이렇게 따라 먹어도 이렇게 그냥 먹으면 안 되나요? 아니 거기다 그냥 먹어도 되죠? 드셔도 되긴 하는데. 글쎄 뭐 이렇게 네. 좀 제조해서 섞어드셔도 되고. 보니까 족발에다가 막국수에다가 이게 오늘 안주값 할지 모르겠어요. 안주값이나 제대로 하고 나갈지. 보니까 걱정이. 이거 뭐 이제 안주값 하시면 됩니다. 30% 붙이기로 5년 동안 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요건 이제 저희가 소주제로 갖고 왔는데 여기에 동의하시는 분이 이제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얘기하면? 근데 지금 합갑하신다고. 아니 이게 30%로 5년을 간다고요? 5년을 간다라는 전망을 못 가죠. 못 갑니까? 30%를 5년 가면 아니가만 못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 정부가 있었어요? 없었는데 이제 유일한 정부가 될 수 있다라는 이제 전망이 좀 있더라고요. 30%도 가면 총선에서 참패하죠. 총선을 못 넘어가죠. 요지주의 가지고는. 우선은 전제가 우리 질문이 이상해요. 5년을 갈 수 있느냐. 그걸 먼저 짚고 넘어가야 30%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네, 30%도 10%도. 아니 근데 뭐 임기가 정해져 있으니까 5년은 갈 수 5년을 있죠. 갈 안 갈 수도 있는 얘기를 했어요. 박근혜 대통령도 임기는 아니요, 5년이요. 안 갈 수 있는 얘기를 했어요. 개헌 하게 됐더니 오케이 그랬으니까 개헌을 하고서 본인이 동의하면 임기 줄일 수 있으니까 4년 할 수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4년 중임으로 합니다. 주장이 그런 뜻은 아니겠죠? 그런 모르겠어요. 뜻은 아닌데.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제가 이런 얘기하면 또 불경한 건가요? 불경스러운. 불경. 그런데 지금 외신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주변 4대 강국하고 북한까지 다 기사를 씁니다 요즘.
일본에서 저 30% 대통령하고 협력해도 되겠냐? 뒤집을 거다. 이런 얘기 나오고 중국에서 기사 나오고 북한에서는 뭐 인간 자체가 싫다 나오잖아 하면서 인간 그 자체가 저 싫다. 지지율이 뭐 몰락으로 가고 있다고 그러고 도대체 주변에 아군이 없어요. 심지어 미국에서 무슨 기사가 나왔냐? 이 지지율 낮은 대통령이 미국에 부담이 될 거란 기사가 또 나와서 그러니까 맞아요. 나는 저기 국내는 그렇다 치자고 지금 안 나온 데가 없거든 주변에서. 이거 지금 조금 제가 보기에는 국내에서 우리끼리 지지고 볶고 하는 건 좋은데 외국 나가서도 이게 국격이 이게 추락할까봐 그게 걱정이 나나 이게. 그 5년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니 근데 뭐 이미 나토 가셔서 노르박스도 한번 경험을 하셨고요. 뭐 국격 찾아보기는 그렇고 또 그 우리의 영부인 김건희 씨가 또 이렇게 또 많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빼꼼도 보여주셨고 그 이후에 이제 국제적으로 이거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어렵지 않냐 이런 기사가 이제 외신에서 나오는 건데 근데 지금 저는 지금부터 막 이렇게 비판하고 싶지는 않아요. 네. 그래도 아직은 네. 100일 이제 오늘이 110일째인가 그럴 겁니다. 네. 좀 기대를 그래도 해. 다들 깜짝 놀래요. 그거밖에 안 된다 해가지고. 110일. 네, 한 몇 년 된 것 같은데 110일 동안 하루도 이렇게 그냥 편안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매일매일 새롭다. 네. 새롭긴 한 것 같아요, 진짜로. 매일매일 새롭다. 그런데 24~5% 되다가 얼마나 눈물겨운 노력으로 올린 3%인지 아십니까 이게? 이게 70~80% 지지율 얻는 대통령한테 3% 올라간 거는 그냥 뭐 별 느낌이 없다고. 그런데 처음에 1~2% 올릴 때 이거 한 3주 전 얘기인데 그 교육부 장관 잘랐죠. 그 뭐 또 앞으로 국민 뜻을 새기겠다고 왜 대우 스태핑에서 달라진 자세가 나왔죠. 이거 눈물겹게 올린 겁니다. 이거 3%가 어딥니까 지금 20%에서 이게 얼마 전에 굉장히- 만평구 그런 만평이 있었어요. 그 보좌진이 이렇게 대통령한테 막 달려가는데 이거 들고 막 그런 그림이에요. 30%. 대통령이 2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이제 이런 만평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간 거 맞으니까. 근데 제가 오늘 보니까 뻔뻔한 게 그 비서실장이 나와서 문혁이 나와서 얘기했었잖아요.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지지율은 20%대예요. 그 얘기 계속 한 거잖아요. 네. 뭐 김건희 여사 보좌 잘했다. 잘했는데 뭐가 문제가 있냐 네. 얘기하고 있고 인사 문제 관련해서는 여러 논란이 많다고 얘기했더니 3개월밖에 안 되는데 왜 그러냐고 얘기하고 그러면 국민이 잘못한 겁니까? 대통령이 잘못한 겁니까? 그걸 왜 나한테 그래? 술맛 떨어지게. 그런가요? 아니 그래서 그 지금 내놓은 처방이 네. 홍보 부족이다 그래서 홍보 수석 홍보석을 교체하고. 드렸고 내부에 이 유출자가 있다. 그래서 내부 색출을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잘렸어요. 우리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 꼴 됐을까? 딱 두 개예요. 내부 유출자하고 홍보 부족이다. 요 답을 내지 않았습니까? 네. 요즘 유출되는 게 좀 많은가 봐요. 그러니까 이분이 검사하셔가지고 출신이 예를 들면 복지 사각지대도 쫓아라 끝까지 추적해라 여기도 추적해라 그렇죠. 추적한다고 해결되나요? 이 문제가? 아니 추적은 해야지. 찾아는 가야죠. 추적을 하고 그 다음에 안 되면은 뭐 압수수색 영장 때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 그리고 물 다 들어간 다음에 쳐다보면 뭐 합니까? 아니, 그런데 지금 홍보수석 이제 김은혜 수석 관련돼서도 비서실장이 그럼 인선에 관해서는 전반적으로 좀 컨트롤을 잡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질을 하죠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선거법 위반으로 지금 기소될 것이고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알고 있냐? 당연히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모르는 사람이 어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모른다고 했습니다. 이게 뭐가 됩니까? 그리고 또 시민사회 수석도 뭐라고 했습니까? 비 온다고 퇴근 안 해? 이렇게 국민의 공분을 일으키는 것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을 좀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지지율이 조금 더 확 올라가지 않을까. 근데 왜 그럽니까? 그 사람들은? 그때 왜 밉상을 일부러 그렇게 사설매를 저도 만들고 처음에 그러냐고. 그랬어요. 왜 그러지? 그러냐고. 왜 그러지 했는데 제가 어제 한동훈 그 장관을 보면서 이건 답이 없다. 저분들은 원래 그렇구나. 아니 그래도 오늘 큰 메뉴 주제 자체가 언제까지 뻔뻔할 거냐라는 주제잖아요. 언제까지요? 본인들은 당당한데 이제 뭐 국민들이 근데 느끼기엔 뻔뻔해 보일 수 있는. 한동훈 장관은 답은 잘 쓰잖아요. 시험을 잘 봤으니까는 고시 패스했을 거니까. 제가 그러니까 시험만 잘 보는 거죠. 세상을 모르고. 세상을 모르고. 근데 이분들이 이 검사 생활만 하니까 네. 이 여론 지지도라든지 이런 거를 한 번도 신경을 쓴 적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의도 정치꾼들이라고 우리가 쉽게 욕하지만은 그 사람들은 어쨌든 이 여론 지지도에 대해서 레이더는 돌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기는 그게 없고
일반 관료들도 그렇지만 그 중에서 특히 검사는 또 밀실에서 이 작업하는 일이다 보니까 더 그렇죠. 더 둔감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가 지금 뭐 당당함이나 뻔뻔이나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거고 이거 말고 다른 거는 해본 적이 없을 겁니다. 이거. 이런 식으로 야 여론 이렇게 안 좋을 때 이렇게 한번 방법을 써볼까 이런 머리를 평생 써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게 한비자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게 법가의 사상의 아주 그 원전 아닙니까? 그런데 한비자에 보면 임금들 한 3-4명 얘기가 나온다고. 어떤 임금은 부국강병 하려고 저기 그 세금 많이 걷었다가 백성한테 욕먹고 쫓겨났습니다. 어떤 임금은 강에 뚝을 싸서 홍수를 막으려고 농민들 그 노역을 시켰다가 또 욕먹고 쫓아났습니다. 그래서 군주한테 왜 백성의 여론에 신경을 써서는 안 되냐? 왜 여기에 끌려가서는 안 되냐? 이게 이제 그 저 법에 의한 통치에 나오는 대목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그 저기 대통령실을 보면 말입니다. 정확하게 그런 사상이 나와요. 사실 국민은 충동적이고 우매하고 또한 이 민주정치라고 하지만은 항상 국민들이 옳은 거 아니다. 예, 이게 이제 한비자에 나오는 법가들의 그 담론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그 사법 엘리트들의 그 특성 중에 하나가 이제 법의 가치가 전면에 나서고 하면서 국민 여론이나 이런 것들은 별로 그 공정하지도 않고 엄격하지도 않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민심을 바라본다는 거지. 항상 자기도 모르게 말은 그렇게 나간다는 거죠. 예. 그러면 대통령이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을 그렇게 완전히 폭락하는 거 보고 뭐 의미 없다. 처음에 그런 발언 나왔잖아요. 그게 그럼 실수가 아니고 본심? 진심이군요. 체질적으로 그렇게 박혀 있는 거지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DNA가. 네, DNA가 뭐 검사 생활하면서 한 번도 신경 안 썼을 테니까. 사실 뭐 검사들은 잘 사과도 안 하고. 그리고 이제 또 문제는 우리는 단임제다 보니까 뭐 윤석열 같은 경우 또 선거 나간 일 없잖아요. 그뭐 막가는 거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첫 번째가 그건데 30% 지지율로 못 버티는 이유는 나머지들은 총선을 치러야 될 거 아닙니까? 본인은 안 치러도. 그래서 결국 당연하고 이거는 잘못하면 깨지죠 이대로 가다가. 네, 저희 이거 저희 그 뭐야 왁자지껄 포착 오너님이 이거 주제를 정하셨는데 이 주제를 잘못 정하셨네. 아니 근데 그래도 진화했어요. 그래요?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 그랬어요?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지만 지표상에 나타난 민심은 받아들이겠다. 그럼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많이 발전한 거예요. 지지율은 20%대로 떨어졌지만 뭔가 다른 게 있을 거야. 다른 민심이 뭔가 있을 거야. 아니 그러니까 듣기는 하겠다. 듣기는 하겠다. 이것도 발전한 거 아닙니까? 옛날에 비해서 또 듣지도 않아요. 문자 다 보내놓고 나서 민생에 매진하느라고. 그러다 보니 그러니까 이게 참 모르겠어요. 해석이 안 돼요. 해석이 안 돼? 화성의 언어여서 국민들이 매우 어려워요. 해석하는 게 어렵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별도로 저희를 둬야 돼요. 통역관을. 옆에 대변인이 아니라 통역관을 둬서 대통령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국민이 알기 쉽게 통역을 하지 않으면 너무 어려워요. 지표상에서 제일 희한한 특징이 이건 다른 대통령하고 전혀 다른 게 지지하는 이유가 모르겠다가 압도적으로 1위라는 거예요. 맞아요. 네. 윤석열 지지층에서 모르겠다 왜 지지하는지 이게 압도적인 1위라는 가장 이상한 지표상의 특징이 있는데 그걸 한번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기 일본에서 매우 특이한 반응이 나왔어요. 지금 일본에서 윤석열 지지율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로 엘리트 기성세대에서 한국에서 일본하고 말통하는 최초의 대통령이 나왔다 이런 분위기예요. 거의 팬덤 수준으로 갈 조짐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재밌어. 네. 2가지예요. 첫째는 윤석열의 오야분 기질. 걷는 거 봐. 오야분 기질하고. 2번째는 김건희의 역동적인 탤런트.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야쿠자 도목하고 영화 배우가 이렇게 조합된 코드라고 이게 일본의 사라진 문화란 말이야. 딱 맞는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인기가 좋아요. 그 스페인에서 좀 다니는 스타일이 약간 가부키 배우 같은 좀 느낌이 좀 들었었거든요. 화장법이라는 것들이. 이게 지금 이게 이제 포차 이거 술만 나나 이거. 수위가 높습니다. 뭐 어떻게? 어때요? 뭐 술자리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윤석열이 뭐 민생을 챙기건 무능하건 일본에서는 관심 없어요. 그런데 비춰지는 이미지 봐. 요즘 기시다 얼마나 매가리가 없어요. 일본에 그런 정치인이 사라졌거든. 겨울연가 이후에 최초의 한류 대통령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면은 말입니다. 이 각하께서 이제 일본에서 한류를 일으키고 계시는 거야. 한류는 보통 이제 수출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저희도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1번 번호 가져가실 테면 가져가셔라. 저는 아무 얘기 안 했습니다. 모셔 가셔라. 난 그런 얘기도 해요. 아니 그렇게 좋으면. 그러니까 일본은 좋아하는데 우리나라 여론조사니까 대통령 하면 떠오르는 단어 절망 33%가 맞아요. 절망이래요. 떠오르는 단어가. 그러니까 일본은 엘리트는 좋아하는데 우리나라 국민은 떠오르는 단어가 절망이다. 그럼 한류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일본에 줘버리자. 차라리 그거는 아니 이거 술자리에서 내가 이거 너 말을 큰일 납니다,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너 좀 오버한 것 같아, 그죠? 일본이 그렇게 원한다니까요. 이거 편집해야 됩니다. 아닙니다. 아니, 저희는 뭐 무편집으로 하기 때문에 편집 없어요. 예. 일본을 보는 아니 일본이 그렇게 원한다니까. 아니 근데 33% 좋다는데. 33% 한류 대통령. 33%가 1등인데 절망이에요. 단어가. 그거 왜 그런 거예요? 희망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얘기 아무도 안 하실 것 같아서 그럼 제가 할게요. 그럼 33%는 저 민주당 지지자들만 있는 거 아니에요, 혹시? 그럴 수 있잖아요. 아무도 이런 얘기 안 하실 것 같아가지고. 아니 그런데 지지층에서 네네. 이제 그 연령별로 10대부터 60대 이상까지 다 했을 때 10대부터 50대는 다 지지율이 완전히 하락했잖아요. 특히 40대는 90% 가까이 지지할 수가 없다 얘기가 나오고 65세 이상 분들 중에서 내가 왜 지지하는지는 모르겠다는 거고 10대부터 50대까지는 떠오르는 단어가 거의 절망이다라는 건데 이거 분석 왜 우리가 합니까? 그쪽에서 해야 되죠. 60대까지도 이제 과반이 무너졌어요. 60대까지.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70대 노인들로 버티고 있는 건데 이제 그분들이 연사 때 나 왜 지지하는지 모르겠다 이러고 있겠죠, 지금 그분들이. 그 반 대표님 그 집회나 시위 나가셔가지고 집 나간 그 어르신들 데리고 오신다고 하셨는데 그 지금 데리고 오시고 그게 있습니까? 이제 그 70대 이제 이 지지자들이 저랑 같이 태극기 운동했던 그러니까요, 그런 그분들이란 말이에요. 분들이었는데. 예, 그분들인데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김용민 이사장과 같이 대구 가서 집회를 하는데 네네. 저희가 대구에서 집회를 뭐 100번 가까이 했어요, 우리는. 또 그럼 그때 항상 나왔던 60대, 70대 분들이 이번 집회 때, 윤석열 퇴임 집회 때는 거의 안 나오고, 아 그래요? 네. 방송에서 말씀하신 촛불 집회 했던 분들이 90% 나오고,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가 대구 집회한 이유는 태극기 같이 들었던 그 70대 노인들을 깨치려 갔는데, 네. 우리랑 같이 집회했던 분들이 거의 안 나오고, 촛불만 나오더라고요. 그거잖아. 태극기 집회 준비단이 준비는 다 하고 오시는 분들은 촛불 예. 시민들, 촛불 대통합이에요, 국민들 대통합. 예, 그래서 아직, 대통합. 좀 우리 노인들이요. 우리 보수 노인들이 네. 아직 못 깨어나는구나. 근데 60대까지는 좀 그래도 되는데 70대까지가 안 먹히고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70대가 그렇다. 그러면은 지금 남은 쪼각배 한 척이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그거를 이제 근데 사실은 그게 네. 불안한 배예요. 왜? 불안한 게 네. 원래 태극기 들고 박근혜 사랑이요 울고불고 했던 그 사람들인데 네. 윤석열 씨가 박 대통령을 잡아놓은 사람 아닙니까? 요게 이제 이게 먹히면은 그냥 무너질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 저 박 대통령 그 취임식에 오라고 보러 가고 그래서 박 대통령한테 가서 머리 조아리고 면목 없다는 말씀. 아니 수사 담당 검사가 범인을 잡아놓았으면 당당해야지 왜 그 앞에서 면목이 없다는 표현을 쓰고 거기가 폭탄이거든요, 사실 거기가. 그래서 우리 내 동지들이었긴 했지만 저 보수 유튜버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숨기려고 발악이야, 발악.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검사 시절 때 박 대통령을 누명 씌워서 했다는 걸 요걸 숨기기 위한 게 모든 노력을 다하는 거죠, 보수 유튜버들이. 그러면 한동훈이 나쁜 놈이라고 했잖아요.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럼 박근혜 전 대통령 나쁜 놈. 그 한동훈 나쁜 놈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아마 그런 거죠. 나쁜 놈 잡아들이는 검사 역할이라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한동훈이 실무를 담당했으니까 거기서 이제 삼성 관련 수사를 윤석열과 한동훈이 했기 때문에 한동훈도 지금 이제 보수층에서 차기주자로 올라갔잖아요. 네. 그것도 불안한 거예요. 왜 보수층 보통 전부 다 뭐 태극기 들었던 사람들인데. 근데 약간 딴 얘기인데. 네네. 난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거 진짜 정치 심리학이라는 분야가 존재하면 이거 연구해야 된다고. 민주당은 한동훈만 만나면은 기가 죽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준석만 만나면 기가 죽어. 이게 저 천적 이걸 뭐라 그래야 돼? 완전히 거기서 기가 꺾이는 그 두 가지 사례가 대한민국 정치에 이거밖에 없거든 지금. 나 그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난. 한동훈은 민주당 의원들이 기가 죽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말이 제대로 안 아니, 나오던데. 기가 죽을 거였으면은 뭐 어제 법사위에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고. 그런데 DB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누가요? 한동훈이요. 한동훈이? 네, 그래서 뭔가 털까봐. 네. 근데 그렇게 털릴 것이 많을 것이냐. 아니, 없다 하더라도 그쪽에서는 만들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서 약간 몸을 사리는 것은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아니 그러니까 민주당 법사위가 좀 이상한 건 사실이죠.
저는 제가 봐도 준비를 좀 잘했다? 뭐 이런 이상하게 평가는 좀 헤매는 것 같은데. 저는 오늘 그 주제 뭐 이런 것 얘기도 이제 오전에 좀 많이 하긴 했었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전체 다 봤을 때는 준비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동의는 좀 부족하고 예, 저는 오히려 전체를 다 몇 번을 돌려본 그 라이브로도 보고 돌려본 입장에서는 그런데 한동훈은 정말 깐족은 깐족이다. 네. 그 깐족에 다 넘어가더라고. 그러는데 아까 조원진 깐족이 의원이 다 뭐라 그러냐면은 나 저쪽에서 이상한 얘기 들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을 쓰레기라는 거야.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준석한테 한마디도 못한다. 당이 이 정도 지경됐으면 몇 마디 해도 되는데 전부 셧아웃. 그래가지고 난 그것도 이상하고 이철규 이것도 의원은 이상하고 이철규 의원은 하잖아요. 거기는 윤핵관이잖아. 윤핵관은 국민의힘 당사자잖아. 그 중진도 아니야 거기는. 윤핵관을 최소한. 제외한 의원들이. 네, 그러니까 왜 거기에서 왜 이 정도 지경이 됐으면 네. 좀 낯을만도 하잖아요. 그렇죠. 저 이러지 말자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웃거든. 그래서 이상하게 거기는 이준석 트라우마고 여기는 한동훈 트라우마라고 정치권에 지금 두 개가 있어요. 아 근데 진짜 기가 막히게 우리 김종대 단골님이 주제를 잘 넘기죠. 이제 넘어가려고 했는데 와. 아 진짜요? 지금 아 저보다 훨씬 나으시네.